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오래도록 연인에게 사랑받는 비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 또는 부부관계로 지내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사랑이 식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죠. 특히 상대방에게 권태를 느낄 때는 이런 감정이 심해집니다. 누구나 연애 초반에는 열정적이에요. 모든 걸 연인에게 맞추고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늦은 밤이든 먼 거리든 상관하지 않고 연인에게 달려가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만나도 지루해하고 다른 일에 치여 데이트조차 미루려고 하는 연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요? 있다면 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러브 칵테일이 바닥을 드러내면 사랑도 식는다. 사랑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러브 칵테일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파민, 아드레날린, 페닐에틸아민, 옥시토신을 말하는데요. 사랑에 빠질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뇌 신경세포에 흥분을 전달합니다.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죠. 페닐에틸아민은 수치가 올라가면 이성이 마비되고 열정이 분출됩니다. 옥시토신은 키스나 포옹을 할 때 분비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과학연구소의 신시아 하장 교수는 전 세계 5,000명을 대상으로 관찰해서 사랑의 유통기한을 밝혀냈어요. 그 기간은 바로 18개월에서 30개월입니다. 30개월이면 900일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커플들은 사랑의 열정이 식습니다. 러브 칵테일이 바닥나는 시점이거든요. 마치 칵테일 잔이 비어가듯 러브 칵테일 물질도 900일가량이 지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하장 교수는 사랑의 유통기한을 대략 900일이라고 정했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어요. 이 시기에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류에는 열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대 성모병원 정신과 최정호 교수는 열정은 사랑의 한 요소일 뿐 열정을 편안함과 애착으로 바꾸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러브 칵테일이 소진되면 열정이 식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러브 칵테일이 떨어지면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봐야 해요. 편안함과 애착을 느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연인과 오래도록 사랑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소소한 칭찬 한마디, 신체 접촉의 순간으로도 관계는 크게 강화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 나다니엘 브랜든과 로버트 스턴버그는 파트너 간 서로 만족하고 행복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의학 박사 조셉 머콜라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정보 포털 머콜라닷컴을 통해 이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오래도록 연인에게 사랑받는 비법 10가지. 첫 번째, 사랑한다 말하기. 때로는 말이 행동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쑥스러움은 잠시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말로 전달하세요. 두 번째, 스킨십하기. 작은 몸짓이나 스킨십이 의외로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어요.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다독여주거나 가볍게 안아주는 등 일상 속에서 작은 스킨십을 자주 하는 거예요. 거창하고 격렬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사랑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고마움 전하기. 상대를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주기적으로 알려줍니다.
네 번째, 공유하기.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꿈과 두려움, 성취와 실수 등을 상대에게 공유하면 친밀도가 올라갑니다. 혼자서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섯 번째, 함께 있어주기. 상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직장 동료와의 마찰이나 힘든 출퇴근 등 소소한 문제에 부딪힐 때에도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선물하기. 당신의 사랑을 선물로 표현해보세요. 선물의 가격이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물을 건네며 당신 생각하면서 샀어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곱 번째, 상대의 결점 받아주기.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비합리적인 기대일 수 있어요. 로봇이 아닌 이상 상대방은 많은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세요. 연인의 단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애 중인 학생 125명을 모집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은 먼저 질문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대답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답은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졌다는 생각이 종일 맴돈다. 두 번째 답변은 졌다는 생각을 금방 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었죠. 그 다음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30분 동안 자기 애인의 단점을 떠올려 보라고 했고 그 후 현재 애인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 평소보다 애인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개인별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났습니다. 부정적인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호감도가 7점이나 떨어졌거든요. 애인에 대한 불만이나 서운함보다 더 큰 문제인 건 바로 그 생각에 끊임없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나쁜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을 반추라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습관이 대인관계를 이어가는데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애인의 단점이 보이거나 애인과 싸웠을 때 그 단점이나 상황을 자꾸 생각하면 짜증나고 우울한 상태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을 나조차도 다스리기가 어려워져요. 작게 화낼 일도 더 화내고 상대도 괜히 더 미워 보이죠. 더 무서운 건 반추가 과거의 안 좋은 기억까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틋한 사이에도 위기가 오고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당신의 생각만큼 큰 문제일까요? 서운함을 더 짙은 서운함으로, 단점을 더 큰 단점으로 이 모든 걸 중대한 문제로 만드는 건 사실 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쁜 생각과 감정에 나를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신 연인의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운함이나 분노에 가려져 있었을 뿐 당신이 반했던 그 사람의 장점은 여전히 그대로일 테니까요. 여덟 번째, 둘만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기. 두 사람이 모두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저녁은 단둘이 보내세요. 그 정도도 못한다면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홉 번째, 호의를 당연시하지 않기. 상대가 나의 삶에 가져다준 수많은 행복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연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 번째, 평등하게 대하기. 관계에 있어 평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사 분담을 비롯한 다른 일들을 공정하게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래도록 연인에게 사랑받는 비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오래도록 연인에게 사랑받는 비법 10가지. 첫 번째, 사랑한다 말하기. 두 번째, 스킨십하기. 세 번째, 고마움 전하기. 네 번째, 공유하기. 다섯 번째, 함께 있어주기. 여섯 번째, 선물하기. 일곱 번째, 상대의 결점 받아주기. 여덟 번째, 둘만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기. 아홉 번째,
호의를 당연시하지 않기. 10번째, 평등하게 대하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